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장소.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자하 독설라이트, 짜왕 치한욱입니다. 오늘 뭐 눈이 내렸어요. 여기는 뭐 서울에는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날이 좀 아무래도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뭐 가평에 간혹 뭐 4월 달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3월 시작하자마자 눈이 내려가지고 매우 짜증이 나는. 근데 이제 내일이면 눈이 다 녹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좀 낮에 볼일을 봤어야 되는데 그 못 봤어요. 못 나갔어. 꼼짝 못 하고 가평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제 잘 됐네요. 뭐 행정적인 일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뭐 내일에도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연락이 돼가지고 내일 또 쉬는 날이어서 내일은 뭐 내일 일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가평에는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내일 오전 중에는 다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면 이제 윤석열 탄핵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아요. 빠르면 이제 3월 7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그 판사들 재판관들 이제 심리 일정이 7일까지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평결 일정이죠. 평결 일정이 5일, 7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번 주 탄핵 심판 결과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예상하기엔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14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5월 초에 지금 대선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중순 맞춰가지고 한 3월 14일이 지금 금요일인데
유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추위가 다 물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너도나도 이재명 대표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최한욱 TV 오프닝송 나는 돌멩이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커지는 그래서 바위가 돼서 이제는 바위산이 돼가고 있는 뭐 이재명 대표이기에 남은 60일 사이에 뭔가 큰 틀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 어느 해보다도 큰 희망을 안고 올 봄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집중해서 한번 좀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에 관심을 못 갖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살펴보니까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글로벌 왕따 젤렌스키와 함께 글로벌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다행히도 윤석열이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아마 휴전 빠르면 이번 달에 이제 정전 내지 휴전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후 처리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빨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게 이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은 상황이어서 빨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고 우크라이나 재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독설라이트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전하는 말씀을 제가 이거 전하는 말씀을 어제 어디까지 보내드렸는지 그걸 깜빡했어요. 오프닝을 하다가 전하는 말씀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디를 전해드려야 될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이거 별걸 다 까먹네요. 광고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순서를 제가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역시 깜빡했던 게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광고주 분들한테 또 욕먹을 뻔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독설라이트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인 마마를 운영하는 한지원입니다. 이번에 깔끔하고 뽀드득한 주방 비누가 새로 생산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주방 비누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요즘 레몬워터 만들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레몬의 영양은 대부분 껍질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보존제 등을 완전하고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방 비누와 원목소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하루에도 10수개씩 나오는 커피잔, 또 자주 씻어줘야 되는 반려동물 식기에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텔라인 마마의 주방 비누는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는 과일이나 채소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원료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보존제 등을 말끔하게, 간편하게 말끔하게 씻어드리는 제품이에요. 바로 요 주방 비누와 요 원목솔, 요걸로 가볍게 세척을 해주시면은 농약이나 보존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과일이나 야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 야채, 하루에 수십 개씩 나오는 커피잔, 자주 씻어줘야 하는 반려동물 식기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주방 비누 150g 한 개, 정가 15,000원인데요.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방 비누 150g 3개와 원목 세척솔 세트 30,000원. 그 다음에 주방 비누 10개에 1개를 더해서 모두 11개를 7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주문은 016-8639-3477,
3477로 문의 주시면은 스텔라앤 마마의 주방 비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스텔라앤 마마의 다양한 제품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 그 채팅창을 좀 보니까 오늘 그 김경수 씨가 매블쇼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 못 봤어요. 예, 뭐 다른 일을 하느냐고 방송 못 봤는데 그래 그에 대한 좀 평을 요청하시는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제가 뭐 방송 못 봐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 예상에는 최욱 씨와 오윤혜 씨에게 그야말로 개패도 두들겨 맞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최욱은 뭐 스탠스와 입장이 분명하죠 지금. 김어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할 말은 이제 꼭 하고 가는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오늘 뭐 김경수 씨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경수 씨의 정치적 실력 오늘 다 미천 드러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요즘에 그 있잖아요. 고민정. 고민정 의원은 경수 오빠를 왜 이렇게 아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경수 세 글자를 왜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뭐 그동안 보여준 게 다 있잖아요. 김경수 씨가 뭐 친문 진영에서는 뭐 차세대 주자인 것처럼 과대 포장이 돼 있는데 실력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실력으로. 뭐 언변이건 행정력이건 무슨 실천력이건 투쟁심이건 저는 김경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두루킹, 바둑이, 벼룩이 요 세 글자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증된 인물인데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친문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량을 제가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국민들은 느낄 수 없는 어떤 뭐 실력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감춰 실력을? 빨리 보여주면 되지. 복만사님, 가수 노영심은 별걸 다 기억하던데 짜왕 최한욱은 별걸 다 까먹는 남자래요. 저는 뭐 기억이 요즘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빨리 보여줘 좀 제발 좀 실력을. 뭐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런 친문 쪽에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가끔 뭐 SNS나 이런 뭐 커뮤니티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김경수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뭐 키워서 쓰자. 너무 까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대선 후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지. 여기 훈련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60이 다 됐죠? 60이 넘었나요? 다 됐나요? 아니 뭘 60된 사람을 키워 지금 어떻게 키워? 참 희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 만큼 컸어요 이제 김경수 씨 다 큰 거야. 더 못 커요. 60대면 다 큰 거야. 어떻게 더 커? 아니 그게 오히려 김경수 씨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60 먹은 사람을 더 키워야 된다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뭐 어린애란 얘기 아니에요. 그건 조롱하는 거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 후보 경선은 입증하는 자리지 그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 누가 했던 얘기죠? 박지성 선수가 했나요? 월드컵은 입증하는 자리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 경험 쌓는 자리 아니에요. 무슨 경험을 쌓아요? 무슨 뭐 40대에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번 경험해 본다. 뭐 이런 거면 모르겠어. 60이 돼가지고 무슨 경험을 쌓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관뚜껑 닫아야 될 나이인데. 저도 무슨 뭐 경험 쌓고 이런 거 안 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뭘 지금 무슨 경험을 쌓아가지고 너 먼 미래에 성공을 합니까? 이게 제 미천이고 제 능력이고 실력이지. 이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이제는. 무슨 경험을 쌓아요 50대. 50대는 경험을 자신의 능력치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나이야. 무슨 더 경험을 쌓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보진 못했는데 대충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님, 김경수 씨가 67년생인가요? 67년생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는 59세. 59세에 뭘 경험을 쌓아? 뭘 키우기는 누굴 키워? 본인이나 키워. 자기들이나 커 제발 좀. 남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이에요. 욕이나 해, 뭘 걱정을 해.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 들어와서 이 기사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장제원 전 의원 윤핵관으로 악명을 떨치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무력 시위를 하더니 총선 때는 출마를 못하고 깨갱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꼬리를 내렸을까? 한참 설치고 다녀야 될 이런 시점에 윤핵관 장제원은 왜 사라졌을까? 이거 상당히 제가 궁금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무슨 큰 사고를 쳤나?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아들 노엘이가 이제 상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무슨 뭐 마약에 뭐에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게 언론에 그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아들이었다. 요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장제원 전 의원 10년 전에 비서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실이 아니다. 얘네는 무조건 사실이 아니에요. 장모 씨 모대학 부총장이었던 2015년에 성폭력을 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왔어요.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준강간치사상 혐의. 뭐 제가 이런 범죄는 잘 몰라가지고 준강간은 이제 그 실패를 했다는 뜻이죠.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다는 뜻이고 치상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치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여성을 뭐 폭행해서 준강간치상 혐의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대학의 부총장이었던 지난 2015년 11월 17일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둔 장 전 의원이 프로필 사진 촬영 후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고 자신도 합류했는데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이거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경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A씨는 2차 술자리 후 장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는데 그 뒤에 기억을 잃었다. 와인바로 데려갔는데 기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와인바를 간 것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네요. 거기서 이제 어떤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잃었다. 요거 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이제 물론 술을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뭐 필름이 끊기고 기억을 잃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만약에 기억을 잃었다라면 뭐 그 여성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음주를 했는지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갑작스럽게 기억을 잃었다라면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혐의가 추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기억을 잃었다라는 장면이 조금 주목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A씨는요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 2천만 원을 받았다. 건넸다라는 거니까 돈이 들어간 거죠, 이건? 이걸 어떻게 건넸는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합의금조로 건네려고 했다. 건네려고 했다라면은 이제 합의를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한 경우가 됐는데 여기 이제 진술을 보면은 건넸다라고 했으니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에 따라 장 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주변 진술과 지금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A씨는 미투가 한창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을 했는데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의원 일가가 무서워 그때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입장을. 자,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고요. 전국이 엄중한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요런 일단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시국이 엄중한 것과 전직 의원이 성폭행을 한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장제원 전 의원 대선 출마 준비했나요? 대선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정국과 장제원의 성폭행이 무슨 연관이 있고 이미 고발됐다라는 팩트를 성폭행으로 고발됐다라는 팩트를 언론사가 보도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상 문제를 언론사가 보도를 한 게 그것도 허위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둘 다 보도를 해줬잖아요.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도 전달을 했고 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도 전달을 했잖아.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범죄 가해자를 그것도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 사실을 언론사가 혹은 유튜버가 보도를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연예인들도 이런 범죄 사실들은 다 보도를 하잖아. 이게 뭐가 안 됩니까?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일벌백계를 해서 이제 다 보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바로바로 그냥 보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무슨 이런 성범죄가 뭐 우리의 민주 진보 진영에서 벌어진 문제더라도 저는 뭐 꼭 성범죄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여도 다 그 보도를 해야지. 특히 이제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적 위치에 없는 사람들도 성범죄자들은 그죠? 다 보도를 하는데 자 이게 이 기이한 현상이 자 이게 좀 기이한 현상이 화면에 나타나 가지고 이걸 좀 바로 잡고 카메라가 어제 이제 방송에 너무 어둡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좀 조정을 했어요. 카메라 좀 조정을 해서 이제 밝기는 괜찮아졌죠. 밝기는 괜찮았는데 카메라를 이제 좀 조정을 했더니 화면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자 그동안 우리가 참 저는 그 장제원의 아들이죠. 아들 노엘이에 대해서 참 제가 좀 비난을 좀 했는데 이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콩 씹은데 콩 나고 팥 씹은데 팥 난다고 아들이 저렇게 삐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이제 요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좀 민망한 사진이긴 한데 이게 뭐 장제원 씨 그 아들로 추정되는 친구가 그 이 조형물 앞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진이 SNS에 한참 떠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란히 사이좋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이런 모습. 예. 참 아버지와 아들. 제가 멘트를 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지금. 예, 사진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사진을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나니까 더 할 말을 잊기가 힘든. 예, 이걸 뭐라고 논평하기가 힘든 이런 사진을 제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말문이 막혀버리네. 예,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한 가지는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노엘이는 장재원이 아들이 맞다라는 거. 예, 잘 헤쳐나오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2015년 사건인데, 그리고 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했다. 2018년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2018년에.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은 2015년에 있었는데 2018년에 의원실 보좌관을 했다라면 어느 의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국민의힘 쪽이 아니겠나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 사건을 터뜨렸다라는 거 뭔가 저는 이제 배경이 있지 않을까. 예, 정치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 그냥 어쩌다가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10년 만에 그 10년 동안 잘 살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고소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게 순진한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획된 것 아닌가? 아니 그 범죄 사실이 기획됐다라는 얘기 혹은 뭐 장재원을 음해를 했다 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10년 이상 묵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합의금 쪽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3년이 지난 2018년에 이 사람이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라면 2018년이니까 2022년까지는 아마 일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모종의 냄새가 확실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캐비넷이 터져 나올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대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선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무주공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을 누가 먹느냐 싸움이다 이건. 예, 당권 싸움이에요. 대권 싸움이 아니고 당권 싸움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한동훈과 검찰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어떻게건 이번에 당권을 잡아야 검찰개혁에 초치기라도 해볼 수 있다. 예, 버들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는 한동훈을 저는 밀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로 한동훈의 경쟁자들을 날려버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 주변 정리에 막 들어가고 있는 지금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동안 이제 쌓아놓았던 국민의힘 쪽 창고 대방출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예, 그동안 쌓아놓은 거 이제 다 까면서 공멸로 가는 거죠. 한동훈이 안정적으로 1위를 하고 있으면은 뭐 캐비넷 안 까고 가도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서 한동훈 지지율 물론 이제 공개 활동 시작을 하고 나서는 조금 지지율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김문수하고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검찰의 칼을 비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여러 캐비넷이 창고 대방출되지 않을까. 예, 우리는 앉아서 굿이나 보면서 팝콘이나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것도 재밌는 보도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거 지금 뭐 넷플릭스 드라마 수준, 넷플릭스 스릴러 수준의 희한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예, 장재원 사건도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세훈이도 오늘 희한한 사건이 터졌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차량에 회의 자료 등 절도, 경찰 용의자 추적 중.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에 회의 자료 등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오 시장의 관용차 문을 열고 회의 자료,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쳐 달아난 여성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차량 내부에 회의 자료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회의 자료, CCTV 등을 토대로 여성인 것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예. 버들리님, 예, 또 감사드립니다. 예,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서울시청 앞에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여성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회의 자료와 생수와 마스크를 훔쳐갔다. 회의 자료는 왜 훔쳐가고? 예. 이 여성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절도범이야. 차량 터리범이에요. 차 문을 열었어. 차 문을 열었는데 차 안에 보니까 회의 자료,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하고 생수하고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차량 절도범이, 차량 터리범이 그 생수와 마스크를 가지고 갑니까? 오세훈 차 청소해 주러 갔어요? 청소 도우미예요? 아니 회의 자료를 훔쳐다가 뭐를 하려고? 네? 회의 자료를 훔쳐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 그리고 뭐 생수는 그렇다 쳐. 가져가서 마시면 되니까. 마스크를 왜 가져갑니까? 남이 쓰던 걸. 그리고 저 차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죠? 뭐 전문 터리범에 제가 볼 땐 소행 같진 않는데 오세훈이는 자기 관용차를 본인이 운전을 합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내렸는데 차문 열어놓고 다닙니까? 아니 기사는 뭐를 해요? 예, 이거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정황인 거죠. 이상한 사건이에요. 예. 서울시장 차량에 있는 회의 자료와 생수와 마스크를 도난당했다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차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 운전기사가,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게 어떻게 서울시장 차인지 알고 예, 그 차를 딱 집어가지고 회의 자료를 가져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뭐가 냄새가 확 나죠. 예. 저 회의 자료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회의 자료일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오세훈이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리 약을 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미리 약을 치는 거는 뭐가 이제 폭로될 게 있는 거죠. 폭로될 게 있어갖고 무슨 자료가 도난당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중요한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문서를 일부러 차에다 놓고 도난당한 것으로 위장을 해서 그 문서가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명태균 계속 오세훈을 압박하고 있어요. 명태균 측 오세훈 나경원 경선 때 오측에 유리한 여론조사 문항 오더를 내렸다, 이런 보도입니다. 버들리님 감사드립니다. 유탐 술 때문에 못 봐서 여기에 유탐에 쏴주실 걸 또 술 드시다가 또 술이 안 깨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제보하시는 분이 술 취해가지고 제 채팅창에 막 댓글을 남기셨다가 그게 좀 민망했던지 막 수습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건너 들었는데, 술 취해서 슈퍼챗 쏘시는 이후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술 깨면 후회하시게 돼요. 버들리님 오늘 너무 많이 쏘시는 것 같아. 그냥 술 먹고 채팅하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도 위험하지만요, 음주 채팅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음주 채팅으로 자칫 잘못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경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그 제보자 뭐 F? 야, 누군지 알아 니들? 어디 와서 장난질이야. 그 왜 자꾸 제보자 X님을 건들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나? 낙타가. 그 희한하네. 궁금하기도 하고. 자,
명시 측은 오 시장이 명시로부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요. 명시가 강철원 씨에게 오더를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태영 변호사, 명시 측 변호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예, 아춘님도 감사드립니다. 명시가 오 시장을 그날 만나고 당사 근처 오피스텔에 있는 출마한 정치인 사무실을 방문해 그분을 설득했고 단일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여 변호사는 해당 정치인이 조은희 의원이다. 명시가 2021년 오 시장과 만난 횟수가 총 7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 4번에다가 3번 더 3번 더 만났다. 그래서 모두 7번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협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더 만난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 변호사가 이 언급한 시기는요. 2021년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주자로 오 시장과 나경원 의원, 조은희 의원, 오신환 전 의원 4명을 확정한 2021년 2월 전후라고 합니다. 여 변호사는 명시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예. 근데 조 의원과 단일화는 실제로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2021년 3월 4일 2차 경선을 끝까지 치른 뒤 탈락을 했고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2021년 2월 24일 오전 7시쯤 조 의원 경선 캠프에 명시가 왔으나 한창 경선 토론회 기간이라 복도에서 10여 분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위해서도 명태균이 오세훈 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예. 여 변호사는 당시 경선 최대 경쟁자였던 나 의원 측과 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협상할 때 오 시장 측에 조언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고, 여론조사 무응답층이 오 시장 측 지지율에 유리하니 무응답 시 제 질문 문항을 여론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 변호사, 명시가 이 부분에 대해 강철원 씨에게 계속 오더를 내렸고 이 부분을 고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서울시장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 뭐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 사실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뭐 오세훈이 계속 이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싸움이 점점 더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갈수록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을 가꾸며 몸과 마음으로 느낀 피톤치드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에 걸쳐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시장 조사를 거쳐 출시된 숲을소리 편백수가 11월 한 살이 됩니다. 숲을소리 편백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한 자연의 향기와 치유력을 담은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출시 1년을 기념하면서 소박한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숲을소리 편백수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한 입문용 세트로 1000ml, 500ml, 150ml 3종 한 세트를 택배비를 포함 38,000원에 드립니다. 숲을소리 편백수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단골 고객님들께는 무난히 추운 올겨울 실내 탈취 및 살균을 위해 넉넉히 사용하시라고 1000ml 5개, 500ml 2개, 150ml 2개를 택배비 포함 11만원에 드리며 레트로 취향의 밤나무숲 에코백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취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백수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향이나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100% 편백수로만 만든 숲을소리 편백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한 자연의 향기와 치유력을 담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출시 1주년을 기념하면서요. 소박한 기획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문용 세트로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1000ml 1개, 그리고 500ml 1개, 500ml 1개, 그 다음에
휴대하시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라고 150ml 요 3종 한 세트를 택배비 포함 3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우리 단골 고객님들께는 넉넉히 사용하시라고 1000ml 5개, 500ml 2개, 그 다음에 150ml 2개를 11만원에 드리고요. 예쁜 밤나무숲 에코백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탈취 효과뿐만 아니라요, 항균 효과, 환경오염 억제 효과까지 탁월해서 요즘 뭐 또 봄이 오면은 황사가 심해지는데,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는데 건강한 실내 환경을 지켜드리는 숲풀소리 편백수,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님, 3월 3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구구들과 중고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탄핵이, 윤석열 탄핵 파면이 유력하지 않겠는가라는 보도가 나와서 요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윤석열 파면 여부 다음 주 결정이 지금 유력하다. 버들리님, 체질상 후퇴 따윈 안 합니다. 유탐사에 더 쏠 거임. 진보 채널들 안정화되시기를. 술을 많이 드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후회 따위는 안 하신다니까. 후퇴가 아니라 좀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건데. 후퇴 따위는 안 하시니까 계속 달려주십시오, 버들리님. 뭐 버들리님이 술 먹고 후회하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3월 5일 7일에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7일 지금 평의 일정이 잡혀가지고 7일에는 이제 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럼 이제 두 차례 평의가 열리고 뭐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견이 안 모아지면 이제 더 하겠죠. 근데 두 차례 정도 아마 평의가 진행되면은 뭐 거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헌재가 5일 7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는 11일 뒤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 지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역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럴 경우에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웅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웅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헌재 내부에서는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 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박성재 탄핵 건 등은 일단 윤석열 탄핵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이 또 윤석열 탄핵에 뭐 일정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교통정리가 된 거죠. 5일, 7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두 차례 평의를 거치면은 아마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판결문 또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하면은 판결문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의 의견이 다 모아지더라도,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걸 또 역사적인 지금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이제 또 명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파면할 때도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거 낭독을 해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판결문이기 때문에 평의 결과가 만약에 뭐 7일날 뭐 추가적인 평의가 안 잡히고 7일날 결론이 나더라도 적어도 뭐 일주일 정도는 판결문을 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빨라야 제가 볼 때는 14일, 빨라야 14일이고 이게 그 앞에 이제 결정이 나버리면은 앞에 대통령 권리시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되고 이게 통보가 되고 나면은 그 60일 안에 지금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일정을 말씀드렸지만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5월 초에 지금 연휴가 잡혀 있어요. 5월 둘째 주에 어린이날 뭐 이렇게 해서 연휴가 지금 3일 정도 잡혀 있어 가지고 5월 초로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초로, 그러니까 다음 주 초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대선 일정을 잡는데 오히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3월 7일 날 파면을 하든지 3월 7일 날 파면을 하면은 4월 30일에 가능해요. 4월 30일에 가능한데 3월 7일 날 파면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지금 그죠? 대선을 좀 원만하게 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선도 지금 급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뭐 3월 14일경 이때쯤에 파면을 하면은 아마도 5월 14일 대선이 유력할 것 같아요. 경남도민님 오늘 PD수첩 특집 100분 토론 본방 못 보는 사람은 꼭 재방송 챙겨보세요. 대통령과 부정선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방송 제목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죠. 지금 출연을 하는 모양이네요. 오늘 100분 토론에. 나중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의미 있는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김선민 권한대행이 오늘 아마 100분 토론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의미 있는 제안을. 근데 오늘 제 방송에서 말미에 그 얘기 드릴게요. 조국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제의를 했는데 아마 100분 토론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할 내용이 저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 귀담아 들을 저는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선 일정을 보니까 5월 14일 수요일 5월 14일 수요일이 지금 뭐 꼭 수요일 날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뭐 전통적으로 수요일에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5월 14일 수요일이 일단은 유력한 그럼 3월 14일에 선고를 하고 5월 14일에 대선을 하는 이런 스케줄이 잡힐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재밌는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와가지고 이것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의혹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이거 이제 3부 우크라이나 게이트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확인이 된 거예요. 금감원에서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3부 토건을 띄워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100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 등이 수백억 원을 팔아치웠다. 자,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이거 조남욱이 아들이죠. 조성옥이 맞나요? 조남욱 일가 아무튼 조남욱 일가가 이게 삼부토건이 이제는 조남욱 일가하고 연관이 없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근데 확인이 됐네.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삼부토건 지분을 조 회장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 삼부토건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을 금감원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주가 급등 시 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이 최소가 100억 원대다. 100억 원대를 챙겼다라는 게 아니고 현재 파악된 게 100억 원을 헤쳐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금감원 측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고요. 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그래프가 요 날이 3월 17일 날이 그래서 바로 요 날이 5,100원을 찍은 요 날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 날인가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요 날이 딱 고점 찍고 팔아치우고 돈 벌고 요거 1,000원대 바닥을 기고 있던 이 주가를 요 젤렌스키 부인이 2023년 5월 달에 김건희를 만났어요. 요 시점에. 그러니까 요 시점에 정확히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2023년 5월에 젤렌스키 부인이 김건희를 만났고 요 5월에서 요 7월까지 사이에 뭐 윤석열이 폴란드도 가고 뭐 젤렌스키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죠? 계속 벌어져 가지고 결국 가장 큰 이벤트인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점이 바로 요 최고점을 찍은 시점이에요. 요게 알려진 거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이모 씨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가 단톡방에 3부 체크라는 이런 글을 남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자, 3부 토고는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해당 포럼에 참가를 했다. 원희룡 나왔어요. 이게 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재건주가 됐고 이때부터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가 그해 7월 5,500원까지 이건 뭐 거의 500%가 뛴 건가요? 500%가 넘게 뛴 거죠. 이 기간에 주가 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액이 무려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요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내일 3부 체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헤쳐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3부 토건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난으로 지난 24일 지난달 24일이죠.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상태. 법정관리 신청 후 증시 거래는 정지가 됐습니다. 또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린 거죠. 버들님님 돈 없이유 그러나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로또나 사야지. 오늘 슈퍼챗 많이 쏘셨는데 로또 당첨되셔가지고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를 사지 마시고요. 버들리님 3부 토건을 샀어야지. 3부 토건. 로또보다 더 확실한 3부 토건을 샀어야죠. 이거 뭐 김건희가 연관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봐야죠. 조나무과에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와. 근데 영부인이 됐는데 은혜를 갚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조나무기 없었다라면 오늘날 김건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볼케이노 그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볼케이노 클럽에서 일반미로 뛰고 있던 김건희를 발탁을 해가지고 6층 펜트하우스에서 그죠? 프로페셔널하게 호리불 덮고 뒹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우리 조 회장님이 아니었으면은 김건희가 영부인 자리는 언감생심이었지. 그리고 최은순 씨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맺어준 사람이 누구냐. 조남욱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건 최은순이 직접 한 얘기예요. 조 회장님이 연을 맺어줬다. 그래서 윤석열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조남욱 회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면 김건희가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도리지.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요거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 김건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악의 뿌리죠. 악의 뿌리, 삼부토건. 이번 기회에 좀 싸그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하나 소식 더. 또 재밌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사실상 교회 헌금으로 작년 총선을 치렀다. 이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금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유통일당은 교회 헌금으로 총선을 치렀다라면은 이건 위헌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은 위헌정당. 근데 물론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이거 해산을 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정광훈이 제일사랑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사랑제일교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대선을 치르고 나중에 이걸 현금으로 돌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이 22대 대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를 전후로 37억 원이 넘는 돈을 사랑제일교회에서 빌려갔다. 그죠? 자유통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차입금 대부분은 선거에 사용이 됐고요. 제일사랑교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광훈이가 선거에 이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금 총선을 치른 거다. 아추님 항상 깔끔한 모습 굿.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자유통일당 최근 5개년 수입 차입금 총액 및 차입금 비율인데, 이거 뭐 차입금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80억이나 되는 돈을 지난 총선 때 썼는데 71억이 지금 차입금이란 얘기예요.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1월부터 총선 직후인 같은 해 5월까지 자유통일당의 차입금은 72억 원인데, 전체 수입 80억 원에 89%를, 그러니까 교회 돈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사랑교회로부터 빌린 돈이 21억 8,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펀드는 나머지 50억 원은 자유통일 펀드에서 충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펀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이제 3% 넘으면은 국고 보조를 받으니까, 그래서 돈을 갚겠다라고 펀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0억 원인가 펀딩이 됐을 거야. 150억 펀딩이 됐는데 3%를 못 넘었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통일당이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랬던 거예요. 지난해 4월 3일 모금을 시작해가지고 하루 만에 127억을 모았다라는 거야. 목표치가 50억이었는데 127억을 모아가지고 초과된 금액은 이제 조기 환불을 했고요. 당초 목표치인 50억 원에 대해서는 총선 한 달 뒤인 5월 14일 날 상환 절차를 시작해서 모두 돌려줬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펀딩을 하던 그 홍보 영상 자료 화면으로 자유통일당 자유통일 펀드 배정 금액 안내 해서 일단 돈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50억이 넘는 돈을 국고 지원도 못 받았는데 한 푼도 지금 보존받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다 빚이 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 했더니 나중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돈을 또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2024년 하반기 회계장부에 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16억 원의 차입금을 이제 추가로 받았다. 그 다음에 정광훈의 측근이었던 교회 내부자는 한국일보에 상환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교회 헌금을 모았다. 그래서 당시 정광훈 목사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펀드 원리금을 돌려줘야 된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돌려받은 돈
다시 헌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다. 예, 이거 완전 돌려막기죠? 예? 돌려막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 교회에서 돈을 빌렸어. 빌려가지고 펀드를 갚았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원리금을 받은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당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당에서 돈을 안 돌려주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돌려준 뒤에 나중에 신도들에게 다시 헌금으로 다시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거.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펀딩을 했잖아. 예, 그래갖고 50억 원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제, 3%를 못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갖고 돈을 갚아줘. 그럼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신도들이. 돈을 받은 신도들이 다시 사랑제일교회에 헌금을 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그죠? 교회 쪽에서는 배임, 횡령 이런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자유통일당이 저는 그 위헌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 봐요. 참, 이거 하나님 팔아가지고, 예, 정치질하고, 지금도 뭐 매주 광화문에 모여서 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들을 하고 있는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예? 우리 교인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사기질 쳐가지고, 예? 그걸로 국군 안동 부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종교 세력입니까? 종교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이지? 그리고 온갖 수익 사업을 벌려놓고 뭐 핸드폰 팔고 뭐 건강식품 팔고 뭐 별걸 다 팔더라고. 이거는 진짜로 이제는 법적인 어떤 그 정광훈과 그죠? 극우 개신교 세력들 이런 범법 행위들을 보란듯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거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이게 악의 근원이 됐어. 이제는 좀 청소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광고 말씀 하나 듣고요. 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스테라피 대표 이상화입니다. 탈모가 너무 걱정이시죠? 탈모가 시작되는 징조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두피에 열이 많다면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피 열을 낮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캄프레시 토너는 샴푸 전 두피에 뿌린 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탈모 예방 성분이 들어있어 일주일에 3번씩 샴푸 후에도 사용해주세요. 캄스테라피의 모든 제품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물성 원료로 안전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캄프레시 토너는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예, 특히 두피에서 나는 냄새를 줄여주고요. 염색이나 펌으로 인해 손상된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사용 시에 상쾌한 쿨링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피 타입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지성 피부의 경우 샴푸 전에 두피에 도포한 후 마사지하고 씻어내주시면 좋고요. 건성 두피는 샴푸 후에 사용하여 흡수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피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 모발 건강을 지켜드리는 캄프레시 토너, 지금 2개 구입 시에 2개를 더 드리는 1+1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을 과 모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캄프레시 토너 이 기회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캄스몰을 검색하시면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상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캄스몰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들리님, 예, 결국은 이제 가산 탕진하신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너무 무리해서 지금 슈퍼챗을 남발을 하시다가 결국은 1,400까지 떨어지시는 유튜브계의 거의 3부 토건 수준의 이런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3부 토건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과 함께 버들리님 채팅창 폐지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의 NDP야 발언이 무슨 뭐 빨갱이다, 사회주의다, 뭐 별소리를 하면서 또 이념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저는 참 얘네들은 할 줄 아는 게 이제 빨갱이 타령밖에 없어. 저는 이제 북한이 없으면 사실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기는 하는데 지금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거의 소멸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사회주의 체제, 계획경제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북한뿐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 아츠님, 탈모의 헤어그라도 굿, 이거저거 다 써보자. 감사드립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일하게 이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전통적 의미의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부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원인이 전 더 크다고 봐요.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그 대외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 그죠? 북한이 이제 폐쇄 국가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북한의 빗장이 안쪽에 잠긴 거냐, 북한 대문의 빗장이 안쪽에서 잠긴 거냐, 바깥쪽에서 잠긴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밖에 잠겨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폐쇄 국가로 가고 있는 거지. 북한의 이제 집권 세력들이 야, 우리는 그냥 계속 고립돼서 살래, 혼자 사는 게 행복해, 우리는 독거 국가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폐쇄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대외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경제 정책에 뭐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들리님,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후원 통장 개설도 진행합니다. 소액으로 하겠지만 물론 왜 그러세요? 이거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가? 내일이면 후회할 일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적 의미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는 뭐 지구상에 이미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빨갱이 타령하고 조금이라도 국가 주도 혹은 이제 복지 뭐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사회주의라는 이런 그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했던 얘기는 얼마든지 검토해볼 만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든지 검토해볼 만한 그런 문제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념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네요. 엔비디아 발언 논란에 이재명 반기업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을 합니다.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까? 구구 본색에 거의 문명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됩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의 독설을 날리지 않는데 대선 이후에 예전에는 뭐 아주 시원시원했습니다. 뭐 입에서 거의 뭐 총알이 나가는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원한 사이다 독설로 유명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아무래도 좀 조심하세요.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설화를 입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을 하는 거지. 근데 오죽 답답하면은 문맹 수준의 식견,
이런 이제 거친 언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너무나 한심한 거지. 예, 백두사님 앞에 님에게 응원과 위로를 드린다. 예, 감사드립니다. 백두사님도. 예, 진짜 한심한 수준이에요. 이게 엔비디아 우리도 지금 AI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앞다투어서 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딥시크가 뭐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금지가 되긴 했지만은 중국은 뭐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AI 개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저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을 훌쩍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예, 시연님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라와요. 예, 아추님, 예, 영희님, 시연님이 이 치기 아닌 꼬지 사주는 거잉, 예, 해해 울었니 야든 묻죠. 예, 예, 우리 여성분들이 쓰시는 제가 언어는 상당히 저도 문맹 수준의 지금 식견이어서 읽어드리기도 좀 힘듭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들 뭐 무슨 날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슈퍼챗을 쏘는 거야? 그냥 쏘는 거예요. 갑자기들 이러시니까 좀 불안해지네 뭔가. 제 채널이 곧 망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되셔서 슈퍼챗을 쏘시나? 예, 지금 버들님님이 쌓아 올리신 큰 공이 작은 공들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선순환 효과, 아주 좋습니다. 예, 좋은 채널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제가 기틀이 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에 이제 로봇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종종 올라와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뭐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제 인간의 그 형체와 비슷한, 그러니까 SF 공상과학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 로봇,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로봇들 있잖아요. 예. 사람의 모습과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런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에서 이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이제 좀 있으면 판매를 한대요. 2천만 원, 물론 2천만 원에 휴머노이드를 구입을 하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 로봇이에요. 그 CG가 아니고 진짜 막 로봇가 뛰어다녀. 중국에서. 그게 막 뭐 뉴스 화면으로도 나오고 오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중국 로봇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잔뜩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인류의 기술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AI와 로봇 기술이 이제 세계를 그죠? 이끌어나가는 4차 산업혁명이, 저도 솔직히 잘 모르니까 과학 이런 쪽은 먼 미래의 얘기인 줄 알았어 저는. 적어도 뭐 제가 죽고 난 다음에 AI가 나와가지고 인류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인간과 AI가 막 전쟁이 터지고 막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터미네이터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포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도.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문득 들었어. 근데 지금 세계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AI 기술, 로봇 기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민간 기업에만 맡겨놔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가 필요한 이런 산업을 민간 기업에만 맡겨놔가지고 이게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님, 아치님, 지가 고기 꼭 사드리유. 이왕 죽을 거 슈퍼챗이라도 쏘고 죽자. 2달 있으면 우리 살만해지는 거죠. 부탁합니다. 최평. 2달 있으면 다 좋아져요. 그냥 이제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막 쏘세요. 김순영님, 작은 공 하나 투척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공이에요. 작은 공 아닙니다. 이거를 대기업들의 민간에게만 맡겨놔가지고 이 기술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겠냐고.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게 외견상으로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반되는 인프라는 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딥시크를 그냥 민간 기업에 그 기업이 개발을 했으니까 그 기업에서 기초 준비부터 개발까지 다 혼자서 해냈나?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은 다 나라에서 기반을 깔아준 거야. 예, 이승희님, 부안해동, 역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다 지원하잖아. 삼성도 지원하고, LG도 지원하고, 기업들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부가 관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같은 걸 만들어 조성을 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을 하면은 그 개발의 비용도 자금도 확보하는데 좀 더 유리하고, 그죠? 나중에 개발 수익을 분배하는 문제도, 그죠?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 펀드에 투자한 국민들이 분배를 받으면 되는 문제니까. 아니 이게 무슨 사회주의고, 이게 무슨 좌파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엔비디아 이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배운 게 빨갱이 타령밖에 없으니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걸 상식적으로 저게, 물론 이제 저런 얘기 들으면 이제 또 우리 정금자 어르신들은 또 가슴이 또 쿵덩쿵덩하지. 와, 빨갱이들, 이재명은 역시 빨갱이였구나.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60대 이하에서는 저걸 가지고 이재명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들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봐요. 지금 좌파 프레임이라는 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주장한 게 얼마나 현명했는지. 결국은 쟤네들이 끌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빨갱이 타령이에요. 응? 이재명을 뭐 빨갱이로 공격을 하고 뭐 또 무슨 종북 세력 어쩌고저쩌고 공격하고, 대선 때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응?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그 공포감을 자극을 해가지고 결집시키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안 통하지. 왜? 이재명 대표가 우린 중도 보수 정당이다 얘기했고, 또 상속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끌고 나가면서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그죠, 정치적 그 백신을 이미 다 국민들한테 놔놨어. 이게 무슨 빨갱이야. 이재명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하자는데 이게 빨갱이야? 종부세, 금투세 다 유예하자는데 이게 빨갱입니까? 그래서 빨갱이 타령 해봐야 저는 이제 탑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저런 쌍팔년도식 정치 언어를 가지고 과연 지금 쟤네들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영원히 안 될 거라고 봐요. 뭔가 좀 새로운 걸 개발을 좀 해봐. 좀 노력을 하자. 니들도 인간적으로. 70년 동안 빨갱이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은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은 지금은 좀 새로운 레파토리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기본소득과 뭐 AI, 로봇,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주제는 제가 독설 데이트 때 한번 또 요즘 독설 데이트가 시청률은 좀 많이 낮아가지고 제가 좀 아쉽긴 해요. 낮에 하니까 이제 한 1000분 정도 보시는데 상당히 알찬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2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뭐였죠? 내각제 얘기, 개헌 문제, 요거 아주 뭐 명작인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 너무 안타깝네. 이상하게 제가 방송이 이거 참 좋다 하는 건 시청률이 낮아. 그리고 이거 뭐 개떡 같은데 그냥 욕이나 하다 끝났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설 데이트 시간에 요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문제, 이제 경제학 논쟁이에요. 경제학 논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깊이 있는 또 경제학, 제가 예전에 뭐 자본론도 좀 읽고 공부한 게 조금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요만큼. 경제는 잘 몰라. 제가 아직 경제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뭐 경제학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문제 한번 독설 데이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 이거는 논쟁이 커질수록 좋아요. 2030, 특히 2030을 이건 국민의힘이 코끼리한테 지금
그 코끼리를 뭐라고 해야 돼? 업고 다니는 꼴이 됐다 이거는. 지네들은 뭐 이재명이 좌파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다 그러고 막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030 특히 이대남들 민주당이 취약한 이대남들이 저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등을 돌립니다. 저 등신들이 저게 빨갱이라니 등을 돌리니까 이거는 판을 키워나가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뭐 정치 천재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절묘하게 한 수 한 수 던져나가는 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알파고를 보는 것 같아요. 알파고를. 한 수 한 수가 다 결정적인 수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 그죠? 뭐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근로소득세 문제도 그렇고 그 뭐죠? 중도 보수론도 그렇고 이번에 엔비디아 이 문제도 그렇고 한 수 한 수 절묘하게 두니까 얘네들이 수를 따라가기도 힘든 거야. 대선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붙들어 매도 되지 않을까. 이재명 혼자서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여의도의 메시다. 이재명 대표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골 넣고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서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조기 대선 모든 야 후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르자. 1차 컷오프, 2차 경선, 3차 결선, 단계적 진행, 단일화 폐해를 막자. 완전히 새로운 연합정부 출범이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샷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도 후보로 참여할 수 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1차 컷오프, 2차 경선, 3차 결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치 협상에 기댄 단일화의 폐해를 막고자 단일화를 제도화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선거인단은 대선 후보와 대선 공약에 각각 투표하게 해 최종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과 시민사회도 자신들의 공약을 대선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하자. 야권 연합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시도다. 블록체인 방식 등을 도입한 100% 온라인 투표로 치르자. 실시간 투표와 공개가 진행되는 속도감 있는 경선을 추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영님, 독설데이트 때 이재명의 통일정책도 부탁드립니다. 군사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두 가지 따로 해주세요. 사실 요것도 나중에 뭔가 그 대선 때 윤곽이 드러나면은 요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 통일정책이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난 바가 없어가지고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또 제가 그쪽에 또 약간 전문성이 있으니까. 복만사님, 정치계의 알파고 이잼, 이세돌의 바둑을 초짜들이 이해 못하는 듯 이잼의 한 수 한 수는 너무 고퀄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당에 있는 대선 후보를 다 열어놓고 경선을 하자는 거예요. 다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중국에서 경남도민님, 내일 매블쇼 이재명 대표 출연 본방사수 응원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녹화한 방송이 매블쇼 수요 난장판이죠. 방송이 되죠. 많은 분들도 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요. 요걸 제가 비유를 하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야. 중국이 월드컵에 못 나가잖아. 예선 통과를 못 해가지고 월드컵에 못 나가잖아요. 인구는 많은데. 그리고 중국이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월드컵 예선을 없애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월드컵에 다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자유롭고 흥미진진한 경선이냐. 그래서 전 세계 200개 팀이 월드컵에 출전을 해가지고 오픈 월드컵을 하자. 중국은 좋겠죠. 중국은 매우 좋겠죠.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드디어 진출하는 거잖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중국을 위한 이런 오픈 월드컵을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막 박수치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지.
그죠? 뭐 베트남도 있고 월드컵 본선에 좀 나가기 힘든 나라들 있잖아. 뭐 싱가포르, 뭐 무슨 뭐 홍콩, 예? 뭐 그런 나라들이 와 맞다. 야 중국이 옳다. 중국이 맞지 않냐?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오. 뭐 네팔 이런 데들, 캄보디아 막 예선 통과하기 힘든 데들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월드컵 본선에 지금 몇 팀이 나가나요? 예? 월드컵 본선이 좀 바뀌었죠 많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던데 48개 팀 나가는 걸로 바뀌었나요? 48개 팀인가 그럴 거야 이제 바뀐 게. 예전에 막 24개 팀이 나갔어. 그러다 뭐 32개 그러다가 이제 48개까지 늘어났어. 이제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뭐 피파에서는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8개 팀이 나갔어요. 근데 전 세계 200개국이 있는데 48개 팀을 제외하고 150개국은 그지? 이거 너무 좋은 제도잖아. 우리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개국들이 와, 야 이거 우리 민주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자. 다수결로 투표를 하자. 오픈 월드컵을 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봐. 그럼 150개국이 와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제도다. 민주적 월드컵. 드디어 월드컵이 민주화됐다. 피파의 민주화를 중국이 선도했다. 그래갖고 200개 팀이 모여가지고 월드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선전 다 없애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이거는 정당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선민 권한대행님, 정당 주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당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민주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권이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왜 다른 당 사람이 결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지 말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각 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이 됐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원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원이 50%가 참여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해가지고 이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뭐죠? 뭐 저기 할 거야. 하여튼 재판을 걸 거예요 이거. 당권 침해잖아. 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조국혁신당에서 뽑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민주당에서 뽑는 거야. 이걸 위반해버리면은 당원이 당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그죠? 당원 당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 질서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라는 거야.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공당의 대표가 나와서 12석이나 되는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상식도 없는 얘기지. 그래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에 각 당 대선 후보끼리 이건 이제 월드컵 본선이 되는 거죠. 각 당 대선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는 거는 그거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 열어놓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싶은 놈 다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나오고 싶은 놈 다 나오고 무슨 기본소득당 그리고 이게 체급이 맞냐고. 아니 브라질하고 네팔하고 체급이 같냐고 지금. 당원이 이제 500만 명 권리당원만 해도 200만 명이 되는 이 당하고 권리당원 10만 명이 될까 말까한 조국혁신당하고 또 원외에 있는 당들하고 똑같이 놓고 야 이게 민주주의다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크게 오늘은 얘기를 할게. 나중에 또 저 얘기 나오면은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우리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언제부터 했어요? 여러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8월부터 했어. 대선 몇 개월 전입니까? 거의 대선 10개월 전부터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을 했어요. 민주당 경선을. 근데 지금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걸 그 수많은 당들이 모여가지고 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거고 선거인단은 뭐 100% 온라인으로 하자 뭐 블록체인을 하자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룰은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죠 뭐 게다가 뭐 한 번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뭐 해가지고 결승 예선 결승 준결승 뭐 이런 걸 하자는데 60일 동안 지금 대선을 치르기도 벅찬판에 민주당 자체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것도 지금 일정이 빠듯해요. 이런 판국에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걸 하자고 제안을 해?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생각 없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김동연 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환영. 예. 민주당 대승적 결단을 해야 된다. 민주당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기득권 내려야 된다. 예. 김동연은 네팔인 것으로. 여기 환영하면 월드컵 본선 다 진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경기도 지사라는 사람이 이게 뭐 민주당의 무슨 기득권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대선을 못해 이렇게 되면은 난장판 되는 거야. 난장판. 목적 자체가 저는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건 김동연 지사건 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대선 때 한번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깽판이나 한번 쳐보자 라는 의도가 아니라면요 이런 현실성 없는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대선을 60일 앞둔 시점에서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선을 망치려는 의도 외에는 아니에요.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대선을 아예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택도 없는 소리니까 뭐 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예. 강력하게 저는 일축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볼 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예. 아추님 근데 짜왕이 좋아요도 앞서고 뭐라니 암튼 짜왕이 이긴다요 해해 막 좋아요 누르자 해. 예, 이게 참 저는 참 그 읽어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럽게 할 건데 이거 보세요.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고 김동원이 발의 환영하고 이게 다 친문들이 벌이는 짓거리라는 거야. 친문들이 벌이는 짓거리예요. 어떻게든 이재명 앞길에 똥물 뿌리겠다. 오직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걸 환영을 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누가 환영을 하나. 그놈이 다 범인입니다. 예? 요거 잘 됐네. 오픈 프라이머리 환영하는 놈들이 다 밀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요. 저도 이제 볼일 좀 보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또 목요일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세요. 최평의 두밀두밀과 함께 하실 투자자들을 모십니다. 연수익은 15%고요. 수익금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 투자 약정 기간은 3년 이상이고요. 투자 문의는 010-6545-8650번 6545-8655 서초동 거리들께 거저 줄 리 없네 나의 줄리 춘장에 있어 비즈니스 여왕 금마의 큰딸 10원짜리 한장 피해 줄 리 없네
is truly